네, 오늘은 거의 참석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GPT에 대한 명령어를 어떻게 더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옆에서 알려드림을 통해서 좀 더 내 상황 속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손태현 목사님이시죠? 예, 네네. 그리고 PC는 누구신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 프롬프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제가, 그 GPT로, GPT-S를 개발해 나가면서, 설교 자료화하는 것들을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구성들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나가면서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네. 일단은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GPTS부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주 부끄럽지만 이름을 최강설교 자료 준비봇이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본문을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혹시 손태환 목사님 오늘 본문 어디 쓰셨는지 잠깐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했습니다. 다니엘서 예, 9장 15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였나? 하여튼, 22절이요? 예, 네. 이렇게 치면, 도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일단은 벌써? 이렇게 어, 다니엘서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음, 그리고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쭉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개요를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이게 만족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진행이 될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고 치면 이제 문단 분석과 핵심 포인트 주요 키워드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15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설교문을 써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음, 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거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라고 치면 이제 핵심 포인트를 냈으니까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음. 다음에 이제 역사적 배경 끝나면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 배경. 아마 정치적 배경보다 종교적 배경은 아마 여기서 좀 필요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지리적 배경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 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위에는 배경적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역사적 상황, 문화적 특성, 정치적 상황, 다음에 이제 지리적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속 수영장 거기다가 롱크에 나오고 급하게 치는 거 나가면 맞아 맞아 차탈 때까지 하니까 요 부분은 저는 이제 장로교 기반이라서 아 웨스터민스터 그래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얘기했던 거고요. 요 부분을 음,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넘어가 다음 단계로 치면 이렇게 이제 본인의 색깔에 맞는 그냥 이제 거기 교리적인 스타일이 뭐냐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 프롬프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령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걸 제가 기획을 했고, 기획을 따라서 답을 내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하면서 구성을 한 거죠. 이제 성경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럼 이제 위에 배경이 끝났으면은 이제 다니엘서 9장 15에서 22절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설할 수 있는 보조적인 이제 말씀들 5가지를 찾아달라라는 거를 이제 요구한 거거든요.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계속 찾아달라고 하면 돼요. 다른 걸로 찾아라, 다른 걸로 찾아라. 계속, 왜냐면 만족도를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명언 5가지. 마지막은 이제 애화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라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5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비슷한 내용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개 중에는 다른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네.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이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본문만 넣으면 거기 관련된 이제 본문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개요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랑 이제 본문 분석이랑 핵심 포인트랑 주요 키워드 나오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그리고 뭐 이렇게 키워드 나오고 다음 단계로 하면은 배경 설명을 해주거든요. 배경 지식을 제공해서 역사적 배경, 이제 문화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로 하면 이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상황, 문화적 특성, 정치적 상황, 지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장로의 기반이라서 장로의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성경 5구절. 이거는 얼마든지 뭐 10구절이나 뭐 20구절이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명언들도 계속해서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기획을 했던 거예요. 이제 손태영 목사님 이제 생각하시기에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은 되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서 한 7, 80%가 여기 다 들어있네요. 아, 그래요? 어, 네. 예, 제가 이제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해킹을 방지하는 거고요. 이것도 해킹을 방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너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얘기해라 라고 하고, 여기 역할을 정리를 하고, 네,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입력값을 정리하고, 단계별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제약사항을 정리하고, 출력값 지정을 해서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만족도 확인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줬을 때 나오는 게 지금의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교 자료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일하게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값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 성경봇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다니엘서 9장 15에서 22절이라고 치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한글이랑 영어로 이제 직역을 해주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프롬프트, 다시 말하면 명령어에 의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을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면 이 GPT는 도구가 돼서 비서가 돼서 우리의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것도 제가 개발을 한 건데 개발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구조를 짰는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 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이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 능력치를 올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음. 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필요만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명령어를 구성할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구조를 짤 건지, 짜서 이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답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히브리어가 나오도록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프롬프트 자체만 보면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한글을 직역을 하면, 이 직역된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영어 직역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여기 원문에서 10가지, 10가지에 해당되는 중요 단어들에 대해서 원어적인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게 저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거였거든요. 같은 경우에 이제 한글 개역 개정만 이제 보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 찾으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비서인 GPT를 통해서 하나로 묶는 거죠. 우리가 자료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애만큼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GPT-4로 하고 계신 거죠? 네, GPT-4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이거는 GPT-S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사용하게 될 코파일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가 좀 설교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충분한 효과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GPT-S 어, 다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GPT-4를 쓰신다 그러면은 이 GPT-S는 제가 무상으로 제가 개발한 건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구성을 한 게 인칭, 단수, 복수, 남성, 명사, 설명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제공하라고 했던 거고요. 이게 총 10개가 나오고 이 중에 정말 필요한 단어들, 이 단어들 가운데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주석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발을 했던 거고요. 이 중에 3가지만 더 자세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아도나이랑 이렇게 3가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뭐 진행해 주세요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언어 및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맥에서의 사용을 정리를 하고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애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좋은 답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확실한지 확인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간단히 그냥, 간단히 그냥, 마시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거, 본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명령어를 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역할 돼 있고, 명령 돼 있고요. 다음에 제한 조건 돼 있고, 이제 출력 값을 정리를 한 건데, 이 출력 값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너가 이런 형식으로 답을 제공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부분을 좀 보시면, 네, 이제 GPT의 이제 기초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 다음에 보시면 목차는요, GPT 명령어 만들기 과목, 구조 잡기, 내가 원하는 명령어 만들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에 이 제한사항인데 조한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이제 제한사항 조건에 대한 중요성, 명령어 만들어 보기, 그리고 코파일럿 사용하기,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명령어를 어떻게 구조를 잡을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GPT를 사용한다는 것은 명령어를 만들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GPT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형 AI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가겠죠. 상관이 전화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령어 구조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하고, 얼마였네요. 명령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제한 조건을 놓고, 제한 조건을 놓고, 그다음에 타협기가 명령 얼마나 내용을 놓고, 출력 방식에 되는지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얼마나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좀 명확한 부분, 좀 더, 좀 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GPT가 아주 면밀하고 좀 뾰족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역할을 지정하고 상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필요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에게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값을 정리하는 거고요. 입력값은 뭐냐면 사용자, 곧 내가 이 GPT에게 제공해야 될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게 설교다라고 하면은 설교 본문에 대한 이야기고, 만약에 내가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마케팅을 요구하는지, 뭐 영상인지 아니면 블로그인지 아니면 어떤 이제 맨투맨으로 만나서 하는 어떤 이제 피칭의 연습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단계별 지시 사항은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눠서 6단계, 뭐 10단계든 다 상관없어요. 단계별 지시사항을 너는 1단계는 뭐를 처리하고, 2단계는 뭐를 처리하고, 3단계는 뭐를 처리해서 이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값에 대해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제한 조건, 제약 사항은 다시 다음 주에 말해서 집어넣기로 했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이에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해줘. 과일 같은 걸 뭐 한, 과일 어, 컵과일 같은 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괜찮지? 있는 단어로 사용해줘. 아니면, 나는 좀 전문적으로 듣고 싶어. 나는 전문성이 뛰어난 언어로 정리해줘. 아니면 나는 좀 구어체가 필요해. 그러면 구어체로 답을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제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값 지정은 너가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앞에 있는 단계별 지시사항은 너가 이런 일을 처리할 거야. 출력값 지정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꼭 답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형식으로 답을 제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요 구조만 알고 있어도 요 구조 내에 내가 무엇인가를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명령어의 구성을 보면, 어, 이제
이 구성에 있어서 제한 조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역할이죠. 역할은 당신은 천연 비누를 판매하는 전문적인 마케터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장애인 친구분들에게 이 AI를 강의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AI 활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마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면 그런 강사다. 그리고 이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명령을 제시를 해야겠죠. 내가 강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 점들을 제시해주고 AI의 강의 안에 있어서 더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명령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제한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 필요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지능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뭐 우리 2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2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리고 반복적인 키워드, 이거는 블로그예요. 블로그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키워드는 최소화 5개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문맥과 문체를 다시 확인하여서 읽기 편한 구어체로 써라. 라고 얘기한 건 이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GPT는 컴퓨터 언어를 쓰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글을 써요. 근데 사용자가 필요한 건 뭐냐면 사용자가 읽었을 때 편한 언어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과 문체를 다시 확인해서 읽기 편한 구어체로 다시 표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마케팅 요소적인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마케팅적 요소를 충분히 살려서 피포 이론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라. 아니면 CTA, 콜 투 액션이 반드시 들어가는 글을 작성하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AID라는 어떤 이제 마케팅적 단어, 이론을 넣어서 작성하라라고 하면 이제 어텐션 해서 집중시키고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기하고 콜투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죠. 이런 형식으로 어떤 제한 조건을 넣었을 때 답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케팅적 이론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케팅적 이론에 대해서 너는 먼저 답을 하라라고 제한 조건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 값을 제시를 해주면 그 출력 값에 대해서 쭉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지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지금 판매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설교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블로그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 영상을 써야 되는데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뭔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내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아마 30분쯤 된 것 같아요. 한 45분까지 한번 직접 명령어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제시하는 명령어는 요 안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프롬프트는 약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할, 명령, 제한 조건, 제한 사항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명령 내용도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출력, 하나, 둘, 셋, 넷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이 친구한테 무엇을 얻고 싶은가, 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페르소나 먼저 정리하고, 저번 주에 이제 명령어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정말로,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처럼 이거를 세분화해서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다음에 너는 이런 형식으로 제시를 하면 내가 좀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제한 조건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명령어로 명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령 내용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 내용도 한번 써보시고, 다음에 출력에 대한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출력에 있어서 내가 받고 싶은 내용이 한 5가지다라고 하면 거기에 번호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어, 내가 받고 싶은 제목 5가지라고 했으면 그 밑에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런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실습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어제 만들었던 프롬프트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현재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상실감을 이해하며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회자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신학을 전공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를 당신이 역할을 갖는다. 라고만 얘기해 주셔도 다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여기 역할 돼 있죠. 명령, 사용자가 제공하는 성경 본문의 원어적 전환의 당연성을 문장을 보고 분석해 주세요. 제한 조건, 사용자가 제공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어적 접근을 진행합니다. 원어의 어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원어의 해설과 해설을 진행합니다. 언어의 분석은 1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단수 이거는 어떻게 출력을 하라라는 조건을 부여한 거고요. 동일한 어원에 사용된 다른 성경 본문을 제공하고 다른 형태로 쓰였는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이 제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 제한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출력 값을 넣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한 조건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출력 값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조금 길지 않게 지금은 내가 받고 싶은 내용이 뭔지만 적어서 카톡에 올리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복습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카페에 이제 프롬프트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올려주시면 어떤 부분들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 그러면 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명령어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다운 받으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명령어 만드시는 거는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라왔다. 종강하고 현직 기독교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어, 목사님 이거 설교문 작성해 달라라는 건 아마도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문은 목회자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절대 음, 만족스러운 답은 얻지 못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방향을 바꾼 게 설교 자료를 받는 걸로 이제 내용을 좀 바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이제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요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는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뭐 사도행전을 한다. 사도행전 1장을 치면 이 프롬프트만 잘 잡아놓으시면 정말 설교하기가 편해지죠. 그러니까 뭐 급한 설교가 아니라 뭐 새벽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문단을 나눠주니까 그 문단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성도님들이랑 1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다음에 중요한 점에 대해서 체킹해주고 다음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 전체에 대한 문맥을 나누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을 해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요 키워드를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그 에너지를 좀 아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일선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프롬프트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명령어만 잘 짜시면 이런 자료를 받아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문 써보라라고 명령했는데 저는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 제 스타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한 조건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한 조건을 상세하게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답을 잘 받습니다. 이 장로교와 개혁주의 학자들의 자료를 중심으로라고 하시면 중요 학자들을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뭐 존 칼빈이라든지 아니면 찌빙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자들에 대한 파이퍼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을 이제 다 여기서 넣어주면 그 학자에 대한 개념 아니면 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호적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당시의 여관의 모습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개념, 설명이시구나.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 단회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한 거고, 설교 제목, 내용. 어, 한 가지 조금 더 좋은 답을 얻으시려면, 내용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소제목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소제목 1, 다음에 3번은 소제목 2, 4번은 소제목 3,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 아니면 나가는 말, 그리고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적 말씀들을 한 10가지를 뽑아달라라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개념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찾으라라는 명령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칼빈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어떤 학자, 어떻게 보면 뭐, 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해석적인 포인트를 제공해 달라라는 답도 괜찮은 답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면 좀 더 폭넓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물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료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지금 이제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문단을 나눠서 문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에 중요한 점 정리하고 키워드 정리하고 계속 이렇게 답을 해나갑니다. 자, 시간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역시 네트워크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태희 목사님처럼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달아서 제공을 해드리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좀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어, 끝나셔도 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제가 지금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파일럿입니다. 이 코파일럿인데, 코파일럿은 크롬이 아니라 엣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그쵸? 3.5는 한계가 좀 뚜렷하죠. 그래서 제가 코파일럿을, 코파일럿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코파일럿에 대해, 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코파일럿에 올리시면 좀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파일럿의 장점은 GPT-4나 달리나 인터넷 검색 후에 답변이 가능하고요. 사용함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GPT보다 답을 좀 풍성하게 받지는 못해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3.5보다 코파일럿이 조금 더 좋은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파일럿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음, 네. 지금 코파일럿 그거 드릴게요. 자,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이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옛날엔 빙의로 불렸는데 얘네가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만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오셔서 사용을 하면 되시는데요. 사용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균형 있는, 보다 정밀한.
근데 보통 저는 창의적인 부분들을 쓰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좀 보수적인 답안을 받는다. 그러려면 보다 정밀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인터넷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정도의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고 싶으시면 보다 정밀한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뭐 중간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간값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좀 더 자료들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그러면 보다 창의적인 부분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코파일럿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파일럿은 GPT-4가 기본으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GPT, 이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의 GPT-4를 4의 거의 좀 이제 절반 정도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다. 왜냐면 인터넷 검색도 되고, 그리고 달리3도 되고, 그리고 좀 더 독창적이고 아이디를 받는 데는 좋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도 여기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어, 어떤 그림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지친 직장인을 직장인을 음, 픽사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하면 그려줍니다.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어디 있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하루에 15장까지는 무료로 그려져요. 근데 GPT보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GPT는 달리에서 그림을 한 장만 줘요. 근데 얘네는 최소 3장에서 4장을 줍니다. 근데 최소 3장을 줬죠.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해서 월요일에 지친 직장인을 픽사 스타일로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모습을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제공하면 또 다시 그려줄 거예요. 음, 아마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성이 강해요. 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명령어 내리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달리 기반이기 때문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플레이그라운드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제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생성을 잘해줘. 또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인물화 이런 거 이제 되게 멋있죠. 이런 거 배경화면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수정을 할 수 있냐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디자이너라는 걸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 요 생성 과정에 대한 영상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한계가 뭐가 있냐면 얘네는 종행비 설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종행비 설정을 이제 달리 이제 GPT에서는 종행비에 따라서 뭐 9대 16 아니면 4대 3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종행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1대1로만 계속 제공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종행비를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좀 사용을 하기 편하게 내용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받은 게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코파일럿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코파일럿에서 만든 거 보여드려야지. 이거 다 코파일럿에서 만든 거예요. 코파일럿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만 설정 잘하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건 정말로 누군가에게 여기다가 이제 말씀 넣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마음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전도할 때도 되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페이퍼 아트 스타일인데 페이퍼 아트 스타일로 이제 예수님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좀 더 다른 부분으로 그려보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내가 GPT-4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느낌의 것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하루에 15장. 그리고 두 번째로 GPT-4에 기반한 글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검색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검색 기능은 어떻게 하냐면 빙으로 검색해서 음, 아까 전에 박대웅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였죠? 주방 후드, 방화, 램퍼 고장, 위기 문제, 해결법 안내를 찾아줘. 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해서 검색 값을 줄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그 창의적인으로 했잖아요. 창의적인이라는 부분은 좀 얘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데서 찾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런 데서 찾았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블로그 내용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박태웅 목사님 건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T 3.5는 내가 좀 빨리 쓸 때라는 걸 쓰시면 좋고, 코파일럿은 좀 더 그래도 좀 글을 좀 나은 글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코파일럿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이너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미지만 클릭해도 이미지가 나와요. 이 디자이너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쿠킹, 그리고 피트니스, 이거는 이제, 어, 다시 말하면 이제 음식에 대한 레시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트레이너 해서 운동 관련돼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 계획도 여기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답이 보면 코파일럿 GPT라고 정확히 되어져 있죠. GPT 기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생성을 했으면 딱 보시면요. 여기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코인이 깎여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오늘 부스터가 11개 있습니다. 하루에 15개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15개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정보 하나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녹화 영상 만들 수 있는 크롬 이 웹 어플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를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링크 올려드렸고요. 이거는 크롬에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크롬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요거를 누르시면요. 데스크탑 카메라 올리 그리고 디스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올리는 요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디스텝 그리고 데스크탑 해서 리코딩 누르시면 얘를 하시면 여기서 공유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선택하시고 공유 누르시면 자, 지금 이제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면 녹화를 위해서 비싼 유료 제품 쓸 필요 없이 이런 크롬에서 제공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웹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지하면 얘네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면 녹화가 돼 있어요. 내가 화면 녹화를 위해서 비싼 유료 제품을 쓸 필요 없이 이런 크롬에서 제공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웹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박대웅 목사님 오늘 이 글 어떻게 프롬프트 짜셨는지 올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답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향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코멘트 달아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빨리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